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은 통증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란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은이 오광조님은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의이십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책 중에 하나인 듯한 이 책.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전부터 활발했던 인터넷 쇼핑은 대세가 되었고 덩달아 배달업도 호황입니다. 대면 교육이 전통인 학교 수업도 원격으로 각종 강의나 연수 교육,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한 공간에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 집에서 편하게 모니터 앞에서 보고 듣는 게 가능한 걸 알아버렸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에 찾아가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관습도 변화가 왔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느니 서로 편하게 돈만 보냅니다. 취미생활도 집에서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시회, 발표회, 회의 등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언택트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게 본능이죠. 사람의 아이는 자연에서도 문명에서도 혼자 놔두면 살아남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주변의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납니다.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생존하지만 혼자서는 살기 힘듭니다. 깊은 산이나 수도원 등에서 외부와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도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살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의 위험에 같이 대비하고 사냥과 농사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심심하면 친구와 놀아야 하고요. 사랑을 나눌 가족도 필요합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도 있고 여럿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친밀한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 있어야 삶이 건강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은 피부 접촉으로 분비가 늘어 행복감이 커지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잠이 듭니다. 어른도 기다리는 사람, 만날 사람이 있어야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아무리 언택트가 대세라도 본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는 혼밥, 1인 가족, 고독사, 기러기 아빠가 일상 용어가 될 정도로 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개인의 파편화가 가속화되는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형제, 친척도 줄었고요. 또 함께 놀기보다는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혼자 놀기를 선호하는 문화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사회 분위기도 힘들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수명은 계속 증가합니다. 평균 수명이 80대라고 하지만 산 사람은 100세를 바라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타의에 의해 혼자 남는 시간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신과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칩니다. 외로움은 큰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몸과 마음에 좋지 못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불안, 우울, 분노 등과 몸의 근육통, 소화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외로움은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로운 사회로 진입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조사나 통계에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사회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개인도 대처 방법을 찾고 또 한편 외로운 세상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일상 속의 외로움. 2018년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 담당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 정부에서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죠. 영국에서 발표한 국가적 차원의 외로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인구의 5%가 외로움을 항상 자주 느끼고 있으며 16%는 때때로 2%는 가끔 느낀다고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부분 80세 안팎이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지만 연속되어 이어집니다. 지루한 시기도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매일 보면 외모도 삶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평소처럼 익숙한 날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정해진 일상 안에서 살아가죠. 이 틀을 벗어나면 몸과 마음도 피곤합니다. 당장 닥치는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해 여유도 사라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새 학기 시작할 때, 새 직장에서 일을 배울 때, 이사해서 낯선 환경에 놓일 때를 떠올려 보시죠.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창조적인 일이나 생산적인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적응에 쏟아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주변을 둘러보고 주위의 사물에 관심을 보입니다. 변화는 피곤한 일이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낯선 환경에 놓이면 긴장되고 익숙한 장소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대부분 평안한 삶을 바라는데 평안은 다른 뜻으로 변화 없음이고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았다면 새로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일상이 습관처럼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습관은 사실 삶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돕는 뇌의 비밀 병기이죠. 습관이 배지 않으면 사소한 일도 그때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익숙한 일은 자동화해놔야 남은 에너지를 다른 부분으로 돌려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습관은 삶에서 새로움을 생략해 권태와 지루함이 부작용으로 따라옵니다. 무엇이든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며칠 전부터 잠 못 잘 정도로 손꼽아 기다렸던 날들이 무덤덤해집니다. 세뱃돈을 고대하던 설날도, 생일도, 휴일도, 휴가도 그저 그런 날이 되어 심드렁해집니다. 비슷한 삶이 반복되면 권태가 익숙하게 자리 잡는다. 일상은 대부분 반복입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다시 하고 어제 본 사람 오늘 다시 봅니다. 계절의 변화도 몇 번 겪으면 감동이 사라지죠. 해가 떠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가끔 겪는 새로운 일은 사는 재미이자 활력소이죠. 봄이 그랬습니다. 항상 새로웠죠. 무덤덤한 일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봄은 늘 눈이 부셨습니다. 생활의 여러 부분이 모두 시들해도 신선하고 당당하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춥고 칙칙해도 3월쯤 현관문을 열면 아, 봄이네 할 정도로 따뜻한 바람이 훅 밀려왔죠. 둘러보면 싱싱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나뭇잎이 투명하게 빛나고 땅도 촉촉했죠. 그런데 봄도 일상화됐습니다. 공기가 따뜻한 걸 잊었고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온 걸 모른 채 여름을 맞았죠. 익숙한 세상이 너무 당연해서 어색했습니다. 데자뷰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영화에서 같은 장소와 사건을 반복하는 장면이 많으면 식상하죠. 현실의 삶도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 상황이 어디서 겪은 것 같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가는 눈을 보고 와, 눈이다! 먼저 하는지 출근 걱정부터 하는지 보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도 언제부턴지 쌓인 눈을 보면 치울 생각이 앞섭니다. 옷에 붙은 먼지를 제거할 때 테이프 클리너로 쑥 지나가면 먼지가 잘 떨어지는데 몇 번 사용하면 접착력을 잃고 더 이상 이물질이 붙지 않습니다. 인생도 같은 삶을 여러 번 겪으면 더는 새로움이 붙지 않습니다. 삶도 반복되면 그러려니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열심히 살자고 다짐해도 하루가 뻔한 오후는 맥이 빠지죠. 인생이 거창한 줄 알았는데 어제와 거의 비슷한 날을 보내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매일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삶이 반복되면 권태가 익숙하게 자리 잡는데요. 삶은 시들고 인생의 외피인 일상은 각질처럼 부스러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일상이 떨어져 나가면서 쪼그라든 내가 세상과 멀어진다는 느낌에 친구와 연락도 귀찮고 매일 만나는 사람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바쁠 때는 모르고 여유가 생기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죠. 거울을 보면서 익숙한 얼굴이 갑자기 어색해 보이는 순간이 있듯 지금 내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지? 지금 무얼 하고 있지? 여기가 어디지? 의문이 들고 세상이 낯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대부분 불쑥 다가왔다가 슬며시 사라집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때가 더 많지만 드물게 강한 기억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세상이 멀어지면 주변을 봐도 다 남처럼 느껴. 나 혼자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족이 있고 나의 일이 있고 친숙한 생활이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날엔 괜히 눈물이 납니다. 쓸데없는 잡생각이라고 외면해 보지만 가슴속 빈틈으로 사정없이 밀고 들어오는 낯선 감정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선명합니다. 이런 게 외로움인가? 나도 이젠 외로울 때가 된 걸까? 눈을 바깥 세상으로 돌리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고 세상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이 다른 생각을 끼어들 틈 없게 촘촘히 차단막을 칩니다. 하루 중 심심할 시간은 찾기 힘들죠. 돈과 시간만 있으면 놀거리, 볼거리는 널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 있어도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기계는 블랙홀처럼 생각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TV를 켜면 어제나 오늘이나 연예인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웃고 떠들며 별 시답지 않은 개인사나 가족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마냥 즐겁죠. 웃지 않고 심각하거나 어두운 모습을 보이면 바로 퇴출되기에 앞다퉈 박수치며 행복하다고 외칩니다. 음식 방송도 시간과 채널을 가리지 않고 넘칩니다. 오래전부터 요리사는 셰프라는 외국어로 바뀌어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인기를 누리고 남녀 가리지 않고 음식 솜씨는 매력의 기본입니다. 나처럼 라면 끓이는 게 주특기이고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는 마당새 입맛은 교양인에서 탈락입니다. 도시는 나날이 화려하고 방송은 요란하죠. 어쩌다 나간 거리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시끄럽습니다. 잔잔한 음악은 전멸이고 간판은 밤낮으로 경쟁적으로 번쩍거립니다. 세상은 시끌벅적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전보다 삭막해졌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설 자리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사회는 갈수록 더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데 외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호황입니다. 반려동물 키우기는 유행을 넘어 생활로 정착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친구를 찾는 SNS 가입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고민을 덜어주는 심리 상담이 날로 늘고 있죠. 각종 점, 철학과는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또 혼자 있는 사람을 돕는 공공기관의 도우미는 늘고 있고 그런데도 외로운 사람, 외로운 시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2018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한국인의 7%는 거의 항상, 19%는 자주, 51%는 가끔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국민 중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20.5%였습니다. 2018년보다 4.5%포인트 상승했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40대가 사회적 고립감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운 사회. 티토노스는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의 아들입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한눈에 반해 그를 남편으로 삼고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오스는 남편이 언젠가 죽을 것을 걱정해 제우스에게 그를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우스는 에오스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늙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에오스는 늙어가는 티토노스를 방에 가두고 꿀을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늙고 쇠약해진 티토노스는 결국 소리만 내는 매미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이지만 내가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나 고독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집집마다 형제가 여럿이라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이 없었죠. 동네에 나가면 다 아는 어른들이고 형, 누나, 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이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모여 놀던 그런 기억이 선합니다. 학교도 한 반에 학생이 60, 70명이었고 학생이 너무 많고 교실이 모자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이 많으니까 반에는 어떻게든 친구가 생겼습니다. 집은 지금보다 작았고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도 많았습니다. 좁은 집에 많은 식구가 살다 보니 공간은 항상 모자라 방 하나를 여럿이 썼습니다. 독방은 사치였죠. 나도 내 방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삼형제라 그나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중학교 때 형과 동생이 한 방을 쓰고 내가 작은 방을 써서 아주 일찍 내 방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어떤 여자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맞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도 자매가 많아 가장 큰 언니가 방 하나 차지하고 동생들은 한 방에서 지내다 언니가 시집가면 다음 언니가 물려받아 쓰고 그렇게 자기도 몇 달 독방 생활 누리다가 독립했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외동은 드물었죠. 형제가 없었다면 신기했고 외동인 친구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외로움을 잘 타니까 주변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교과서 내용도 기억이 나고 외로움이란 말도 그때 처음 접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 세대도 형제가 여럿이라 친척도 많았고 고모, 이모, 숙모 등 호칭도 헷갈렸습니다. 부모님의 형제들 서열을 구별하는데도 오래 걸렸죠. 사촌도 표로 적어 외울 정도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며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서 놀러 다니고 명절 전후로는 친척집에서 며칠씩 자면서 놀았습니다. 1인 가구, 혼자, 고독사, 어느새 익숙한 용어로. 밥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습니다.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은 항상 부족해서 서로 먹기 바빴죠. 지금처럼 먹을 게 남아도는 시절이 아니어서 반찬 투정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먹을 게 입맛 없어. 그런 말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TV는 거실이나 안방에 모여서 봤고 몇 개 없는 채널은 어른 차지였습니다. 놀이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여서 공을 차던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편을 갈라 눈싸움을 했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사방치기, 자치기, 말타기 등의 놀이는 모두 섭렵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장기나 바둑처럼 상대가 있는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요새는 자녀가 적어 형편이 허락하는 가정은 초등학생 때 자기 방이 생깁니다. 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모여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날을 잡아야 합니다. 걸핏하면 배 안 고파, 다음에 먹을래, 그런 말 하기 일쑤죠. 집 안팎에 먹을 것이 넘쳐 배고픔을 모릅니다. 학교도 한 반의 학생이 20, 30명입니다. 시골은 전교생이 몇 명인 학교도 있지요. 친구가 생길 기회가 줄었습니다. 자녀가 적으니까 친척도 적고 또 각자 스마트폰이 있어 자기 방에 틀어박혀 혼자 놉니다. 방송도 채널이 수없이 많아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세상의 변화는 불행히도 사람의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울려 살아야 하는 본성과 반대로 개인화, 파편화가 시대의 흐름입니다.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시대는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8.6%로 562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0년 222만 가구에서 17년 만에 2배 반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인 가구는 2025년 전체의 31.3%, 2035년 34.5%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집에 한 집꼴로 1인 가구가 된다는 예측이죠. 1인 가구, 혼자, 고독사란 말이 어느새 익숙한 용어가 될 정도로 개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외로운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사회는 서로 보듬고 함께 살아야 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또 개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외로움과 고독은 피할 수 없습니다.